그 재킷을 치우는 순간 정말 끝날 것 같아서 사흘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걸 치우지 못했어요. 손이 가질 않았어요. 재킷에서는 담배도 향수도 아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났어요. 비 오기 직전 흙냄새처럼 맡으면 뭔가 올 것 같은 그런 냄새. 창문 앞에 서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서로에게 말했는데 왜 입술이 이렇게 마른 걸까? 그 말을 삼키고 나서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손 한 번 제대로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서류를 건네봤다가 손이 닿은 것 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도요.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먼저 시선을 피한 건 제 쪽이었어요. 뒤돌아서 걸어오는데 뒷목이 서늘했어요. 서늘한 것 치고는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50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설레는 게 뭔지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할 일이 먼저 떠올랐어요. 내 감정이 어디쯤 있는지는 물어볼 겨를도 없었어요. 아마 오래전에 어딘가 두고 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처럼요. 그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짧게,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이 아직 있었어요. 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걸 그 무렵에야 천천히 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서로를 알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모르는 것은 없는데 설레는 것도 없는 몇 번의 야근, 몇 번의 커피, 몇 번의 짧은 문자. 그 사람은 제가 웃으면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맞장구를 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저를 봤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본다는 게 오랫동안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운전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가 낮게 켜져 있었어요. 밖에는 빗소리가 났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 창문에 손을 올리고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눈으로 따라가다가 제가 울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유 없이, 아니면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인 걸까? 오랫동안 제 감정에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었는데 그 차 안에서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이름이 뭔지는 몰랐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뭔가가 시작될 것 같아서. 며칠 뒤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딱 3글자였어요. 저는 그 3글자를 여러 번 읽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화면이 꺼졌어요. 다시 켜고 또 읽었어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가 지웠어요. 3번. 결국 보낸 건 네. 한 글자였어요.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그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괜찮다는 말을 오래 해왔으니까요. 너무 오래.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믿게 돼요. 내가 진짜 괜찮은지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진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까지. 남편은 몇 년째 그 말을 묻지 않았어요.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오늘 어땠는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물어보지 않는 사이. 그 사람은 달랐어요. 다음 날도 물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뭔가 목에 걸린 것처럼 답장을 쓰면서 저는 손가락이 멈추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단둘이 있게 된 건 늦가을 금요일이었어요. 퇴근 후에 우연처럼 같은 방향이 됐고 우연처럼 같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면서 우연인 척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고 밖에는 낙엽이 젖어 있었어요. 바람이 없는 날이었는데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찬 공기가 실처럼 들어왔어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 사람은 그걸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오래 이야기했어요. 별 얘기가 아닌 것들, 직장 얘기, 자식 얘기, 계절 얘기. 그런데 대화가 끊길 때마다 생기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게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호였어요. 불편한 침묵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한 침묵은 거기에 오래 있게 돼요.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누구나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이 살짝 마르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는데 걸어오는 내내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발이 가벼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슨 마음인 걸까?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라는 건 몸보다 먼저 어딘가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눈이 처음 오던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나왔더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도시에 눈이 오면 이상하게 소리가 줄어요. 발소리도 차 소리도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도 그냥 조용해져요. 저는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봤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밖에 있어요? 네. 눈 오는 거 보고 있었어요. 저도요. 짧은 침묵.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있는 곳을 말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거기 있어요.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15분쯤 뒤에 그 사람이 왔어요. 어깨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털어주려다 손을 거뒀어요. 대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도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는데 그냥 걸었어요. 눈 밟는 소리만 났어요. 그 사람 신발과 제 신발이 내는 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그게 이상하게 좋았어요. 걸음소리가 두 개라는 게. 오래 걷다가 작은 술집에 들어갔어요. 낡은 곳이었어요. 나무 탁자에 호박색 전구 하나, 구석에 오래된 라디오.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막걸리를 시켰어요. 차가웠어요. 첫 모금을 마시고 나서 그 사람이 웃었어요. 별 이유 없이 저도 웃었어요. 별 이유 없이 오래간만이었어요. 이유 없이 웃은 게 그 사람은 젊었을 때 꿈이 있었는데 포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꿈을 꾼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막걸리 잔 위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지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어보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 술집을 나왔을 때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 걸어온 길에 우리 발자국이 두 줄로 나 있었을 텐데 절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잠깐 그걸 내려다봤어요. 저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밤이 깊어 있었고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에서 숨이 하얗게 흩어졌어요. 그 사람이 하늘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별이 많지는 않았어요. 구름이 있었어요. 무서워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뭐가 무서운지 묻지 않았어요. 알았으니까요. 네. 저도요. 긴 침묵이었어요. 차 소리가 멀리서 났어요.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그리고 또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저는 하늘을 보다가 천천히 그 사람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아주 조용하게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뺨 옆에 댔어요. 닿지 않게, 닿을 것처럼. 그 사이의 공기가 따뜻했어요. 실제로는 겨울밤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고 차가운 공기 대신 따뜻한 숨결이 먼저 닿았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입술이 스쳤어요. 확신도 없이, 약속도 없이 그 짧은 떨림이 지나가자 숨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제 가방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화면을 한참 봤어요. 그 사람도 봤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저는 끊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요.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냥 두었어요. 그 사람이 손을 내렸어요. 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에 가야 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한테 한 말인지 자기한테 한 말인지 몰랐어요. 네. 일어섰어요. 옷을 여몄어요. 추웠어요. 아까부터 추웠는데 그제야 느껴졌어요. 헤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오늘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지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어요. 뒤돌아서 걸어오면서 저는 한참 동안 발소리만 들었어요. 내 발소리 하나만. 며칠 후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을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손이 식탁 위에 가만히 있었어요.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조용했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멈추는 것처럼 그 사람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저는 치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며 어딘가로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이른 새벽에 헤어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겉으로는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어딘가를 건너버린 뒤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자꾸 그 사람 손의 온도를 생각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회의 중에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 온기가 제 손바닥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린 것처럼 잠시 있었던 것이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어떤 밤에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인 걸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어요. 그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50이 넘도록 살면서도 모르겠었어요.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서로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그 이후로도 가끔 만났어요. 식사를 했고, 걸었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매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넘지 않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넘지 않았어요. 그게 의지인지 두려움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오래된 노래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곡인데 제목은 기억 안 난다고 가사 한 줄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늘 제때 오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커피잔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잔을 봤어요. 둘 다 식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못 잤어요. 사랑은 늘 제때 오지 않는다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냥 아름다운 노래 가사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옳고 맞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으로 제대로 느껴진 밤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멀어졌어요. 극적인 일이 없었어요. 누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조금씩 연락을 줄였고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없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 마지막 메시지가 2달 전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재킷을 결국 치웠어요. 돌려줘야 해서가 아니라 제가 준비됐을 때 재킷을 들고 잠깐 서 있었어요. 냄새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한 번 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옷걸이에 걸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봄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이 섞인 그 계절 특유의 냄새. 저는 한동안 그 공기 속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숨을 쉬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리는 말했어요. 그런데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눈 밟는 소리가 2개였던 밤이 있었고, 식어버린 커피잔이 있었고, 울리다 끊긴 전화가 있었어요. 닿을 것 같았다가 멈춘 손이 있었고, 하늘을 보면서 나는 무서워요가 있었어요. 없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니, 정확히는 괜찮아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뭔가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도, 그렇다고 계속될 수 없었다는 것도 둘 다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50이 넘어서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오래 묻어두었던 감각이 잠깐 깨어났다 다시 잠든 것뿐이에요. 아프지만 아름다웠어요. 봄은 그렇게 왔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평범한 오전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달랐어요. 뭔가 부드러운 것이 들어오는 느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면, 말 못한 감정이 한 번쯤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알려주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